안녕하세요, 신명환입니다. 제 옆에 되게 점잖하게 있죠?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안녕하십니까, 김덕아 정모입니다. 원래 이렇게 어색하게 하세요? 방송인이라고 방금 그렇게 거들먹거리시다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네이버 웹툰에서 닥터프로스트라는 웹툰을 10년 동안 연재하고 완결한 웹툰 작가 이종범이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던, 친하게 지내던 신명환 형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왔습니다. 이 채널에서의 형 이미지가 되게 댄디하더라고요. 원래 댄디하잖아. 되게 올바르고. 원래 그렇잖아, 내가. 근데 이제 뭐냐면 댄디하고 올바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좋은 사람의 공통점은 재미가 없잖아요. 재밌다는 말 들어보신 적 없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의외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보니까 이 채널에서 굉장히 댄디하게 멋진 얘기 많이 하시는 그 선생님이시니까 이 사람이 좀 재미있는 이면이 없을까 하던 차에 만화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 만화 엄청 좋아하지. 아예 사회 보시네요? 되게 옛날 만화 보시더만. 그래가지고 아무튼 만화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우리 신명환 선생님의 이면이 좀 보이지 않을까, 재밌는 면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방송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유튜브를 좀 다르게 해보고 싶다. 그 전에 한 2년간 이제 했었던 유튜브는 이제 사피엔스 스튜디오 스타일로 계속 했었는데. 지식교양이죠, 지식교양. 네. 근데 사실은 이미 텔레비전에서도 그걸 하고 있는데 네. 유튜브마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시즌2를 좀 재밌고 즐겁게 해보자. 그러다가 우연히 작년에 우리가 JTBC에서 만났죠, 그죠? 역습이죠, 역습. 역습이라는 평생을 나는 열혈강호의 양지연 작가님만 좋아했는데 나는 살면서 드디어 이제 그 이종훈 작가를 만났다. 근데 이 친구가 말도 엄청 잘하고 네네. 재밌고 그래서 그냥 종범이랑 얘기 좀 나눠보려고 시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원래는 보통 이제 질문지도 있고 대본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뭐 곽재식 작가님도 보고 거의 없다님도 봤거든요. 그분들은 손님 대접을 하만. 여기도 나는 이거 입혀놓고 질문지도 없어서. 자, 이제 우리 무슨 얘기하죠? 진짜 만화 좋아해요. 남벌, 북벌. 내 얘기했죠. 정말 옛날 만화 보신다고. 아니 그때 봤다고. 예. 그러다 고등학교 때 이제 정극진 양재현의 열혈강호. 열혈강호 전에 그 단편으로 데뷔를 하셨거든요. 외로운 검객이라고. 그거부터 정말 좋아했죠. 예. 진짜? 그랬습니다. 근데 둘이 아는 사이예요? 알죠. 아무나 형님 이러는 거 재현이 아니야? 형이 무슨 말이에요? 같이 외국도 갔다 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부터 이종범한테 그 보고가 보인 거지. 양재현 작가하고 둘이 여행을 갔다고? 사람을 그렇게 도구적으로 보지 마세요. 도구적이라고 내가 목적이어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네.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만난 거야 둘이? 해외에서 한국 만화가들을 초청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출판 만화가 중에 한 분이 양재현 형님이었고 웹툰 작가 중에 한 명으로 제가 가서 해외에서 한국의 웹툰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행사가 있었죠. 어디 가서? 국제 만화가 대회 ICC라고 있어요. 거기 가시면 뭐 대만, 한국, 중국, 일본, 한국 다 모여요. 만화가들 모이는데 거기서 이제 웹툰 작가들이 사용하는 어떤 기술, 기법들을 딱 보여주고 세계가 놀라는 이제 그런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진짜? 놀라죠. 해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 궁금한 게 네네. 양재현 작가님이 이제 국내 어떤 그런 그 종이 만화 쪽의 대표라는 건 내가 이해가 돼. 대부죠, 대부. 근데 웹툰 쪽은 많을 텐데 네네. 왜 본인이 간 거예요? 제가 영어가 윤태호 되고요. 작가나 맞아요. 생각보다 엘리트더라고. 제가 영어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다 불러요. 인기도가 나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들이 많죠.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교 교수님이잖아요. 지금은 관뒀지만 대학 교수 오래 했죠. 제가 멋진 거 알려드려요. 한국에서 나온 작가서 중에 최초로 해외 출판사에서 사간 책입니다. 진짜? 대만 영미권에 다 나갔어요. 워낙 우리나라가 만화로 선진국이니까 이 책도 덩달아서 이제 해외에 나간 거죠. 그런 책이니까 저기 만화가로 대성하고 싶은 분들 이거 꼭 좀 사보세요. 웹툰스쿨 사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이름인데요. 그 웹툰스쿨이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이나 작가들의 삶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약간 다산 콜센터 같은 곳이에요. 오시면 거의 재미있는 없어요. 하지만 작가를 하려고 한다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지식의 보고죠. 내가 유튜브 봤거든. 야 진짜 그 적은 구독자 수의 컨텐츠 700 몇 개. 네네. 근데 또 라이브는 계속 하대. 매주 하죠. 그리고 막 정말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다산 콜센터는 쉬지 않아요. 야 진짜 무시무시. 얘기 나온 게 정말 궁금했는데 나는 진짜 종이 만화가 익숙하고 사실은 웹툰이 떴다는 거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네네.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서 보는 이게 네.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왜냐면 만화책하고 웹툰이라는 것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형제지만 완전히 다른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랑 연극 같은 거예요. 영화랑 연극은 무대가 있고 배우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연기가 있잖아요. 그건 똑같잖아요. 네. 하지만 연극 무대를 캠코더로 찍어서 극장에서 튼다고 영화가 아니죠. 모든 문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 익숙하신 분들이 스크롤을 하라 그러면 아. 몰입이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나. 그래서 스크롤 만화 즉 웹툰으로 시작하신 분들 중에는 오히려 페이지 만화를 보실 때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 반대로. 그럼요. 둘 다 볼 수 있다는 건 엄밀히 말하면 영화도 연극도 모두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두 개 국어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클래식은 듣는데 팝은 모른다고. 웹툰 맹인 거예요. 아 웹툰 맹. 웹툰 맹. 예, 그런 식으로 나간다 이거. 그 한국 만화가 굉장한 선진국이에요. 그 만화가를 보유한 나라는 많지만 만화계를 보유한 나라는 많지 않아요. 이 말 중요하다. 예.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냥 정말 러프하게 얘기하면 어린 시절부터 일본 만화를 많이 봤던 게 사실이잖아요. 제가 이현세 감독 얘기도 했지만 네네. 진짜 솔직히 말하면 뜨익관, 그쵸. 그리고 이제 공자광 이러면서 시티헌터 뭐 그 세대시겠죠? 시티헌터가 너무 야했어.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끼리 그때 우리로서는 그건 진짜 많이 보셨겠네요. 최고의 19금 뭐냐 막 이렇게 다리토록 봤죠. 중간에 페이지 같은 거 좀 찢어져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랬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음. 사실 뭐가 있냐면 약간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억눌린 느낌? 그러니까 일본이 선진국이 우린 따라간다. 왜 또 네. 그럴 수밖에 없냐? 내가 중학교 때 초중고 때 이제 드래곤볼, 슬램덩크 이런 작품 나오면서 그쵸. 그때 이제 그때 말을 그대로 빌리면 슬램덩크 대두짤 같은 것들 혹은 이제 그런 어떤 순정 만화 스타일의 만화를 따라한 만화가 네네. 양경일의 소마시나 전기와 양재현의 열혈 강호다 식으로 얘기를 막 했었어.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 머릿속에는 언제나 한국 만화는 일본의 아류다. 네네네.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 좀 교정 가능한 거예요? 물론 한국 만화 산업계 웹툰을 빼고 얘기할게요. 웹툰은 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한국의 출판 만화 산업계에서 일본 만화의 영향을 지울 수는 없어요. 물론. 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인 게 네네. 예를 들면 유럽의 가장 유명한 만화 강국이 벨기에거든요. 벨기에와 프랑스 이쪽이 되게 유명합니다. 분량이 엄청 자랑이 나한테. 벨기에 벨기에 굉장한 나라예요. 하지만 그 옆에 다른 나라들 있죠. 그 나라는 그 나라 출신 만화가가 있지만 그 나라만의 만화계는 없어요. 좀 슈킹하다. 네. 그 동아시아 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만화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일 것 같아요. 혹시 일본과 우리나라인 거야? 일본과 한국입니다. 만화 산업계라고 하게 되면 만화 역사, 그 기록, 그 만화가들, 그 누적된 만화 이 작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ICC 세계 만화가 대회 그걸 열었는데 한국에서 한번 저하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를 그리신 장태산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스카이레슬러. 진짜 잊고 있었던.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같은 테이블에 있던 젊은 대만 만화가가 술을 같이 먹고 있다가 갑자기 막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내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를 그린 선생님과 지금 대화를 할 수 있는 이게 너무 부럽다. 그쪽은 그게 없는 거야. 즉 만화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밖에 없다는 게 미국도 만화계가 있는 거죠, 그냥. 그 있죠. 어벤져스 같은 거. 굉장히 큰 만화계가 있죠. 코믹스가 있죠. 한국은요 굉장히 만화 강국이고요. 한국만의 만화가와 만화 산업계와 만화 출판업계와 다 있기 때문에 놀라운 나라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네. 웹툰 이거 우리가 지금 웹툰은 짱이야? 너무 댄디하지 않은 질문인데. 웹툰은요 수출도 엄청 한다고 그러던데? 한국이 지구에서 처음 만든 겁니다. 아 진짜요? 세로로 스크롤하는 만화의 모든 형식적 특징과 그런 모든 문법을 한국이 최초로 그냥 만든 거예요. 그건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한국 만화 출판 업계가 망할 때 옛날 만화 대여점 그때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죠. 만화 대여점 시대가 95년 이후로 점점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맞아. 95년도에 정점을 찍고 그 뒤로 쭉 내려와서 5년 만에 한국 만화계가 그냥 날아가요. 완전히 없어지는데 지금도 물론 있지만 정말 힘들어집니다. 폐간이 계속되고 잡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지면을 잃은 만화가들이 자기 홈페이지, 자기 블로그, 자기가 직접 만든 나무 웹 에디터로 만든 그런 어떤 홈페이지 있잖아요. 나무다. 그런 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한다. 그게 아저씨 특징이거든요. 자기 때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 그러면서 내가 만든 그냥 이런 홈페이지에 만화를 올렸던 게 그 99년 2000년대에 시작돼요. 뭐 루나파크, 그 마린블루스, 사실 그때예요. 그러다가 2000년 완전 초반에 이제 다음 웹툰이라는 게 나오죠. 나 그때 2000년 완전 초반이면 맞아. 내가 그때 야후 코리아 다닐 때야. 야후에 야후 웹툰이 있었죠. 이말년 시리즈를 배출한. 맞아. 그리고 이제 파란에서 하얀 작가가 데뷔했죠. 나 파란에서도 일했었어. 이분 웹툰계의 산증인인데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다음 웹툰도 나오고. 맞아. 거기에서 이제 강풀 형님, 강동구의 자랑, 강풀 형님이 그치. 순정 만화라는 만화를 가지고 이제 새로의 어떤 긴 극화.
를 처음 선보였죠. 그게 처음인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다 그치. 개그 만화, 일상 만화 같은 어, 거였다면 긴 호흡의 극화 그런 것들을 세로 스크롤로 이제 처음 선보인 게 강풀의 순정 만화라고 할 수 있죠. 와 진짜. 여러분 전문가 아닙니다.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역사는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은 뭐 그러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가 꽉 잡고 가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설화나 민속 이야기를 네. 우리가 꽉 잡고 하지 않는다고. 서로 웹툰계 설화. 연대기와 어떤 이런 우리 덕후끼리 대화할 때 그런 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창작자고 난 창작자를 사랑하는 바라기거든.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창작자분 모이신 거. 네. 근데 아 그렇구나. 근데 본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8살 때부터 만화가를 꿈꿨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그 형이 봤던 그 만화책들을 엄청나게 봤어요. 보면서 이제 출판 만화가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딱 고등학생이 됐을 때 아까 말했던 IMF 뭐 이 한국 만화계의 어떤 암흑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세대가 딱 그때구나. 그래서 만화가가 될 준비를 했을 땐 이미 제가 꿈꿨던 잡지계는 거의 망해 있고 영점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쵸. 챔프. 챔프 점프 양대의 어떤 산맥의 계보가 정확히 나는 예. 월요일 하면 되면 챔프를 누가 들고 와. 그죠. 왜냐 슬램덩크 연재를 봐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한 바퀴가 돌고 나면 정말 걸레가 돼 있어. 맞습니다. 그런 낙으로 사실은 단행본으로 보지 않았죠. 그렇게 빌려보고 그랬었죠. 보통 그 책을 학교에다가 이렇게 보급하는 보급책이 저죠. 아무튼 그랬는데 정작 제가 이제 만화가가 되려고 준비할 딱 돼 보니까 잡지계는 망해가는데 모든 독자들이 뭘 보고 있나 봤더니 웹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웹툰 쪽으로 몰려가 있으니까 저도 그때 웹툰을 처음 보고 대학교 때 보면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 세로 스크롤 만화의 문법과 어법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나 좀 궁금한 게 네. 일본은 여전히 저기 출판 만화가 대세죠. 어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출판 만화로도 그냥 시장이 굴러갔던 곳이잖아요. 그치. 하지만 거기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수 시장만으로도 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준선이 인구 1억부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같은 유명한 만화들은 전 세계적으로 출판하지만 거기에 의존하지 않아도 출판 만화 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인구수예요. 아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라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먹혔던 것들에 대한 이제 반복이 좀 늘어나게 되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젊은 편집자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온 지가 꽤 됐어요. 아 약간 이제 구습의 트리거리가 강하구나. 그렇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젊은 편집자들이나 뭐 새로운 작가들 이런 분들이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게 디지털 코믹, 웹 코믹 혹은 한국의 웹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굉장히 기라성 같은 거대 출판사의 만화 담당자들이 한국에 일주일 동안 단기 연수를 와서 웹툰에 대해서 유학을 하고 돌아간 적이 있고 제가 거기서 이제 웹툰의 어떤 여러 가지를 가르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만화가를 모신 것처럼 보이죠? 만화 학자를 모셨어요. 이런 평소에 물어보면 이런 거 엄청 잘 알아. 아유 만화가기도 합니다만 다른 만화가들 잘 이런 거 모르지. 솔직히. 다른 만화가들이요? 그림이라 정신 없지. 대신에 그분들은 돈을 많이 벌겠죠. 잘 모르는 소리지만 예. 순수하게 옛날 아재식으로 느끼면 무슨 느낌이냐면 네네. 아까 우리나라 웹툰은 아직까지는 소재가 좀 정형화된 느낌? 그러니까 일본 만화들을 좀 보다 보면 여전히 좀 이렇게 세계관 자체가 이렇게 좀 쇼킹한 것들이 네네.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좀 무겁 만화하면 여전히 용비불패랑 열가오 같고 학원물 쪽 가면 좀 옛날 짱 같고 야, 진짜 너무 아재다 오늘. 근데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건 제가 잘못된 생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입니다. 반대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업계든 처음 업계가 열릴 때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 산업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랭크의 위에 있는 것들은 얼추 비슷한 양상을 띠게 돼 있어요. 한국의 음악계도 포크 음악대 생각해 보시면 정말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음악계가 이제 굉장히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차트 위에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띠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허리춤에 다양한 작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웹툰이 왜 유명해졌는지 아세요? 웹툰 초창기에는 이 출판 만화 때 같이 그림 못 그리면 너 탈락 이런 종류의 편집자가 없었어요. 누구나 그려서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그래서 웹툰을 보는데 뭐 학교 선생님의 일상툰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인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이 만화 그린 거 그냥 있죠. 직접 심심할 때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볼 스토리 이런 거는 그 경찰의 일상툰이거든요. 그 작가분이 경찰이세요. 아 진짜?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굉장히 다양한 소재의 다양한 작품들이 많았던 게 오히려 웹툰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웹툰에 돈이 들어오고 업계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면서 당연히 마치 빌보드처럼 팝 음악처럼 그 차트 위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재 중심으로 뭉치게 되죠. 그게 이제 주로 액션 만화, 학원 액션, 뭐 무협 이런 것들이 많은 거고 여전히 그 어떤 차트의 중반을 오게 되면 수많은 장르의 다양한 스타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그 저기 메인 페이지 못 봤구나. 가장 많이 보시는 것들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이제 멜론 탑백 이런 것만 보게 되면 갑자기 거기에서 골 때리는 음악이 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치, 다 아이돌. 다 이게 좋은 음악이지만 비슷해. 야, 진짜 이 음악은 신기하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맞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런 느낌이죠. 오늘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얘기 많이 했는데 네. 내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내가 저번에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냥 이 불멸의 그대 얘기라는 만화를 느낌이 좋아서 산 거야. 이 책도 저의 최애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네. 현재 18권까지 번역이 됐더라고요. 예. 보고 내가 종을 만났었을 때 야 이거 어떠니까 최고다. 최고의 만화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만화고 이분의 데뷔작은 목소리의 형태라는 만화인데 그게 정말 또 놀라운 만화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맞아. 대한 맞아. 작가의 시선이 보이는 만화인데 어. 데뷔작으로 그리기에는 너무나 진중한 시선이 담겨 있는데 대중적으로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우정의 얘기입니다. 그 친구란 게 과연 뭘까라는 되게 어려울 수 있는 테마를 아주 흥미로운 그 말랑말랑한 이 정서적인 로맨스로 풀어낸 만화죠. 근데 실제로 보면 작가님의 어머님께서 그 수어 통역사세요. 예를 들면 말을 못하는 쪽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신 거죠, 작가님이. 그러면서 언어가 통한다는 건 뭘까?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는가? 친구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소통, 이 문제. 관계. 그렇죠. 그게 이어졌다고 봐야 되네.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주 확장을 크게 시킨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서사시, 비키스토리, 만화계의 비키스토리. 억겁의 세월을 거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인간과 관계와 소통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만화죠. 불멸의 그대. 나 이거 여기 보면 이 4권에 보면 여기 주인공 어떤 애가 이제 얼굴이 다쳐서 네네네. 그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다니는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렇죠. 걔가 했던 말이 지워지지가 않아. 네. 나는 왜 나일까? 그렇죠. 주인공은 불사라는 존재가 주인공인데 이 자식 진짜 불사잖아. 예, 이름이 불사인데 죽지 않아서 불사이기도 합니다. 맞아. 본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어떤 존재였을 뿐인데 아주 머나먼 과거에 이 땅에 도착해서 맞아. 본인이 만났던 사람 그리고 관계가 생기면 그 상대방의 모습을 가져올 수 있는 빼앗는 게 아니고 가져올 수 있는 그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형태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근데 이 존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정한 나는 뭘까를 찾아나가는 얘기인데 그게 몇천 년이 거쳐서 이제 2부 현재 시점에 일본까지 왔어요. 근데 이거를 만화가 입장에서 어떻게 봤어? 그 얘기를 난 궁금했어. 나는 너무 재밌고 감동을 받는데 그냥 난 정말 독자의 시점에서 재밌게 본 거고. 네네. 만화가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질투난다. 질투난다. 질투납니다. 왜냐면 이 정도의 스케일의 만화를 그리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가 궁금해질 만큼 진짜 빅히스토리 에픽이거든요. 맞아. 이거 막 대소사시잖아요. 중세도 나오고 고대도 나오고 현대도 나오고.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전공은 인류학과였어요. 심리학과를 나왔지만 원래 저의 꿈은 인류학과 쪽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그 문화의 기원, 다양성 뭐 이런 것들에 관심 많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실제로 존재할 것만 같지만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환상적인 여러 문화권과 문명권, 역사 그런 것들을 정말 이 작품 하나에 담아냈잖아요. 질투나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질투납니다. 제가 그리고 싶은 종류의 만화가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이미 나왔는데? 다르게 그려야죠. 지금까지 우리 웹툰 학교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눴고요. 우리 원래 더 되게 가볍게 대화 나누려고 했는데 종범이가 정말 박식한 스타일입니다. 너무 재미없는 얘기만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나 엄청 재밌었어. 그래요? 일단 내가 중요한데 난 재밌었어. 보시는 분들 재미있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저 구독자들이 학구적이세요. 예. 굉장히 좋아할 거고요. 일단 오늘 요 정도 얘기 마무리하고 다음번부터는 좀 이렇게 작품 하나씩 보면서 좀 딥한 얘기 나누면서 차기작 뭐 그릴지들이 한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뽑아보고 누굴 만나려고 꼬셔봐야지. 아무튼 그거 제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받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아이돌이 있어요. 캐릭터적으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찾는지 이런 걸 봅니다.